안녕하세요. 초등교사와 함께하는 엄마표 공부 작은 하루입니다. 5학년 1학기 수학 교과서 내용은 개념과 원리 중심이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새로운 개념이 대거 등장하며 수포자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가정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5학년 2학기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어떻게 발전했을지, 어떤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영상 속 교과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예요. 5학년 2학기 교과서 살펴보기. 1단원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2학년 때 배운 세 자릿수의 크기 비교, 4학년 때 배운 수직선에서의 크기 비교와 소수 세 자릿수 알기가 기본 바탕이 되는 단원이에요. 이번 단원에서 5학년 아이들은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올림, 버림, 반올림의 개념을 배우게 돼요. 첫 차시에서는 먼저 수의 범위 중 미만과 이상을 배워요. 미만과 이상이 사용되는 실생활 맥락에서 의미를 알고 수직선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봐요. 다음 차시는 이하와 초과를 배워요. 이하와 초과가 사용되는 실생활 맥락에서 의미를 알고 수직선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배워요. 경계값을 포함하는가 포함하지 않는가를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해요. 그리고 생활 속 장면에서 수의 범위를 활용해 문제를 풀어보며 배운 개념을 다져요. 이어서 올림에 대해 배워요. 올림의 뜻을 알고 어떤 숫자를 올림하여 어림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익히는데 자연수와 소수 모두 올림하는 법을 알아야 해요. 다음은 버림의 개념을 배워요. 버림의 의미와 쓰임을 알고 자연수와 소수를 버림해서 어림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익혀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개념은 반올림이에요. 올림과 버림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반올림에 대해 배우고 자연수와 소수를 반올림해보며 개념을 다져요. 마지막 개념까지 배우고 나서는 올림, 버림, 반올림 모두를 활용해서 실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며 1단원을 마무리해요. 2단원 분수의 곱셈. 5학년은 자연수 범위에서의 곱셈을 확장해서 분수 곱하기 자연수, 자연수 곱하기 분수 및 분수 곱하기 분수를 다루게 돼요. 첫 시간에는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법을 배워요. 2학년 때 처음 곱셈을 배웠던 것과 같이 동수노가의 방법으로 분수를 더해보며 계산 원리를 깨우쳐요. 동수노가는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한다는 뜻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배워요.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바꾸어 자연수와 곱하는 계산 방법과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를 경험해요. 그리고 분수가 뒤에 오는 곱셈을 배워요. 자연수 곱하기 진분수를 계산하는 원리를 그림을 통해 이해하고 계산해봐요. 자연수의 곱셈에서 배웠던 몇 배의 의미를 이용해서 자연수의 분수 배의 값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다음은 같은 방식으로 자연수 곱하기 대분수를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해봐요. 이제 분수끼리 곱하는 분수 곱하기 분수를 배우게 돼요. 먼저 단위분수 곱하기 단위분수, 진분수 곱하기 단위분수의 계산 원리를 그림을 통해 익히고 직접 계산해요. 다음은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를 배우는 순서예요. 교과서에 제시된 그림을 보며 이전에 학습한 분수의 곱셈 계산 원리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탐구해요. 그리고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를 배워요. 이렇게 간단한 분수부터 복잡한 분수의 곱셈으로 확장해가며 내용이 점점 어려워져요. 분수끼리의 곱셈은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여 구한다는 알고리즘에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계산하는 이유를 학생들이 탐구해서 계산 원리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훨씬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해요. 3단원 합동과 대칭. 이번 단원은 4학년 평면도형에 이동해서 배운 구체물이나 평면도형을 밀고 뒤집고 돌리는 활동을 통해 평면도형의 평행이동, 대칭이동, 회전이동과 같은 도형의 변환이 기초가 돼요. 첫 시간에는 구체적인 조작 활동을 통해서 합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합동인 도형을 찾아봐요. 다음은 합동인 도형의 성질을 이해해서 합동인 두 도형에서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이 무엇인지 알고 각각을 찾아봐요. 합동 다음은 선대칭 도형을 배워요. 선대칭 도형의 개념을 이해하고 대칭축,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을 찾아봐요. 그리고 선대칭 도형의 대응점끼리 이은 성분과 대칭축 사이의 관계를 배우고 선대칭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선대칭 도형을 그리는 법을 익혀요. 이어서 점대칭 도형을 배워요. 점대칭 도형의 개념을 이해하고 점대칭 도형의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을 찾아봐요. 그 후 점대칭 도형의 대응점끼리 이은 성분과 대칭의 중심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대칭의 중심을 찾아요. 그리고 점대칭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점대칭 도형을 그리면서 단원을 마무리해요. 4단원 소수의 곱셈. 이 단원을 배우기 전 분수와 소수의 관계, 소수의 덧셈과 뺄셈, 분수의 곱셈을 배웠어요. 가장 먼저 소수 한 자리수 곱하기 자연수를 배워요.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 곱하는 방법과 소수를 자연수로 바꾼 뒤 10분의 1배를 해주는 법을 경험하고 세로로 계산하는 법을 배워요. 다음은 소수 두 자리수 곱하기 자연수를 연습해요. 앞 시간과 마찬가지로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서 곱하는 법, 소수를 자연수로 바꾼 뒤 100분의 1배를 해주는 법을 경험하고 세로로 계산하는 것을 형식화해요. 이제 곱하는 순서가 바뀌어 자연수 곱하기 소수 한 자리수를 계산해요. 소수를 분수로 바꾸어 계산하기, 소수를 자연수로 바꾸어 10분의 1배 해주기, 세로로 계산하기 흐름은 같아요. 다음은 자연수 곱하기 소수 두 자리수를 계산하는 법을 배워요. 앞 시간과 흐름과 방법은 동일해요. 이어서 1보다 작은 소수끼리 곱하는 방법이 나와요. 분수로 바꾸기, 자연수로 바꾸기, 세로로 계산하기 흐름이 같죠? 마지막으로 1보다 큰 소수끼리 곱하는 법을 배워요. 먼저 그림을 통해 어림해보고 나머지 흐름은 같아요. 여기까지 배우고 나면 곱의 소수점 위치를 알아봐요. 소수의 10, 100, 1000을 곱할 때와 자연수의 0.1, 0.01, 0.001을 곱할 때의 소수점 위치의 규칙을 탐구하고 소수끼리의 곱셈에서 소수점 위치의 규칙을 찾아요. 5단원 직육면체. 지금까지 아이들은 선, 각, 직각삼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등의 평면 도형의 개념을 배웠어요. 이번 단원에서 등장하는 직육면체는 처음으로 입체 도형의 개념을 배우는 단원으로 이후에 배울 각기둥과 각뿔, 원기둥과 원뿔 등의 개념을 익히는데 밑바탕이 돼요. 첫 시간에는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으로 직육면체의 개념을 도입해요. 그리고 직육면체의 모서리, 꼭지점, 면에 대해서도 배워요. 다음은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으로 정육면체를 배우고 정육면체의 특징을 알아봐요. 그리고 겨냥도를 그리는 법을 배워요. 보이는 것은 실선, 보이지 않는 곳은 점선을 이용해서 겨냥도를 직접 그려요. 이어서 직육면체의 성질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에요. 서로 마주보는 면의 관계와 서로 만나는 두 면 사이의 관계를 알아봐요. 다음은 공간 지각력이 없는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전개도가 나와요.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잘라서 펼친 모양을 그려보며 정육면체의 전개도에 대해 배워요. 다음은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면의 모양이 다른 직육면체의 전개도에 대해 배우며 마무리해요. 전개도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그려보고 만들어보고 직접 잘라보며 감을 익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6단원 평균과 가능성. 확률 개념은 중학교에서 본격적으로 배우지만 확률 개념의 기초가 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지금 배워요. 평균과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개념은 통계적 이해를 위한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첫 시간에 아이들은 평균의 의미를 알고 실생활에서 평균을 찾아봐요. 평균의 뜻을 알고 난 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균을 구해요. 표로 그려서 자료의 값을 옮겨보며 구하는 방법, 자료값이 큰 경우 모두 더해 자료의 수로 나누는 방법이 있음을 배워요. 다음은 평균을 표시한 막대 그래프를 보고 막대 그래프에서의 평균을 배워요. 그리고 평균을 이용해서 실생활 속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요. 이어서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배워요. 우리가 흔히 아는 확률의 개념이 도입돼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불가능하다, 아닐 것 같다, 반반이다, 무엇일 것 같다,
확실하다 등의 말로 표현해봐요. 다음은 실생활 속에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비교해요. 구체적으로 확률을 계산하지는 않지만 그 감을 익히는 첫 단계예요. 마지막으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표현해요. 아예 불가능한 일은 0, 확실한 일은 1로 두고 그 사이의 가능성을 분수로 나타내봐요. 5학년 2학기 수학 살펴보니 어떠셨나요? 4학년보다 한층 난이도가 올라가고 분수와 소수의 곱셈, 평균, 가능성, 입체 도형 등 이해 없이 외우려 하면 금방 막히는 단원들이 가득했죠. 이 시기에는 계산 능력도 중요하지만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일상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힘이 더 중요해요. 아이들이 수학을 어려워하지 않도록 교과서 흐름을 따라가며 차근차근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보는 경험을 꼭 챙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6학년 1학기 수학 교과서를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알려주세요.